70년대 청순미인 배우 한예숙. 젊은 시절 모습, 근황 미혼인 이유. 한예숙은 70년대 우리 안방극장의 드라마에서 세련되고 청순한 미모로 큰 인기를 끌었던 여배우랍니다. 70년대 한창 TV 드라마가 인기를 끌 시기에 한예숙은 드라마 꿈나무로 연기자로 데뷔해서 함영준과 함께 청순한 미모로 명품 연기를 펼쳐서 많은 팬덤을 형성했던 70년대의 미녀 스타랍니다. 한예숙은 70년대의 드라마 꿈나무와 춘향전에 주연으로 출연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신인으로 스포트라이터를 한 몸에 받았답니다. 70년대 초반 당시 한예숙은 김자옥과 김영애와 함께 안방극장의 트로이카를 형성하면서 여러 번의 TV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높은 인기를 끌게 된답니다. 한예숙은 꿈나무의 여주인공 모집하는 오디션에 참가한 것이 처음 연기자로 데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당시 꿈나무 오디션의 경쟁률이 무려 3,500일이었다고 하네요. 즉, 참신성과 청순미를 중시하는 꿈나무 여주인공 오디션에 참가한 한예숙은 3,500일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1위를 하여 드라마 꿈나무의 타이틀로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뽑힌 것은 당시 제작진이 한예숙의 미모와 장래 발전 가능성을 높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예숙은 1971년도에 자신의 소속인 MBC에서 현 KBS로 이적하였는데 그 이유는 드라마 춘향전의 주인공 춘향이에 응모하기 위해서였답니다. 한예숙이 71년도에 KBS TV 10기생에 응모해서 또다시 어려운 관문을 뚫고 수석으로 합격했으며 드디어 대망의 춘향전의 주인공 자리를 꿰차게 된답니다. 한예숙이 다른 탤런트와 다른 점은 MBC나 KBS 같은 처음 방송국에 데뷔했을 때의 단역과 조연 자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던 점인데요. 대부분의 탤런트들이 처음에는 단역이나 조연을 맡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한예숙은 처음 데뷔작부터 주인공 자리를 얻어 연기를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MBC에 입사하자마자 꿈나무에서 여주인공 역할을, 그리고 KBS로 이적하자마자 춘향전의 여주인공 역할을 맡는 등 이렇게 한예숙은 데뷔할 때부터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터를 받는 등 화려한 연기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그것은 한예숙이 70년대 전반 당시 늘씬한 몸매에 서구적이면서 세련된 미모와 함께 청순미가 짙게 풍기는 그녀의 미모 덕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참고로 한예숙의 키는 164cm로 평균 키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던 70년대 초반에 이 정도의 키는 상당히 큰 키에 해당하지요. 당시 라이벌이었던 김자옥과 김영애보다 한예숙이 한 뼘 정도 키가 더 크고 늘씬해서 더욱 세련되게 보였답니다. 한예숙은 그 후 다양한 장르의 여러 드라마의 여주인공으로 발탁되면서 연기 생활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면서 큰 인기를 끌었답니다. 또한 한예숙은 청순하면서도 세련된 미모 덕분에 각종 CF 모델로 많이 발탁이 되는데 특히 당시 가장 인기 좋았던 화장품 아모레 하이톤 화장품의 전속 모델로 스카웃되어 활동했답니다. 여자 연기자들의 최고의 로망은 바로 화장품 CF 광고를 찍는 것인데 한예숙은 데뷔한 초창기인 71년에서 73년도에 아모레 하이톤 화장품 광고를 찍으면서 자신의 미모와 인지도를 크게 높여놓았답니다. 훗날 유지인, 이영애, 채시라, 김희애가 톱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들이 데뷔 초반부에 모두 화장품 광고를 찍으면서 자신들의 인지도를 크게 높였기 때문이랍니다. 그만큼 여배우들의 화장품 CF 광고는 톱스타로 가는 관문이나 다름없지요. 20대 때 한예숙의 청초한 모습 사진. 한예숙도 톱스타로 가는 관문인 화장품 광고를 찍으면서 자신의 인지도를 크게 높여놓았답니다. 아마도 한예숙이 화장품 CF 광고 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예숙은 화장품 광고뿐만 아니라 섬유회사 이불 광고, 비바라 샴푸 광고, 파이로트 만년필 광고 등 70년대 후반까지 수많은 TV 광고를 찍었는데 그야말로 70년대 광고의 여왕 노릇을 하였답니다. 70년대 전반기까지는 한예숙의 미모가 여자 탤런트 중에서 단연 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정도 인물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TV 광고에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한예숙은 70에서 80년대의 여러 편의 드라마와 영화들에 출연해서 활발한 연기 활동을 벌여나갔답니다. 70년대 한창 인기 좋았던 꿈나무 춘향전 꽃피는 팔도강산, 토지 구미호 등의 수많은 인기 드라마와 족보 상록수 최후의 증인 두 여자의 집 등의 여러 편의 영화들에 출연하여 큰 인기를 끌면서
70, 80년대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모의 여배우로 급부상한답니다. 그리고 한예숙은 80년대 후반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90년대와 2000년대도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하여 다시 왕성한 연기 활동을 이어나간답니다. 한예숙이 결혼을 안 한 이유 70년대에 3,500일의 경쟁률에서 1위를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아모레 화장품 광고에 발탁될 정도로 빼어난 미모를 갖고 탤런트로서 명성을 높였던 한예숙이 결혼을 아직까지 안 했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미모를 가진 한예숙이 결혼을 안 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놀랍기만 한데요. 미모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인기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70, 80년대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탤런트로서 5손가락 안에 꼽혔던 한예숙이 결혼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예숙이 결혼을 안 한 이유를 알려면 먼저 그녀의 집안 환경과 종교를 살펴봐야 한답니다. 한예숙은 1951년도에 부산에서 출생했으며 사업을 하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엄친딸로 성장하였답니다. 그리고 한예숙은 밑으로 여동생이 4명이 있는 장녀로서 한예숙이 20대의 나이에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셔서 사실상 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가정에서 한예숙은 밑으로 4명의 동생들을 양육해야 하는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서울에서 덕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한예숙은 자신이 많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일찍 산업전선에 나서게 되는데요. 여고를 졸업하고 난 이듬해에 한예숙은 MBC에서 개최하는 드라마 꿈나무 여주인공 모집 오디션에 응모해서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여 연기자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연기자 활동을 하면서도 4명의 동생들의 학비를 부담하는 등 가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갔답니다. 한예숙은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불고신자인 어머니를 따라 자주 절에 다니면서 불공을 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절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불공을 드리면서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빌었다고 하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불교와의 친숙한 인연으로 장성한 후 한예숙은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된답니다. 한예숙은 수십 년간의 연예계 생활을 해오면서도 스캔들이 거의 없었던 연예인으로 유명한데 이것은 한예숙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예숙은 오랫동안 불공을 드리면서 자신을 보다 더 엄격하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예숙의 타고난 성품 자체가 간단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제일주의자였기에 자신을 흐트러짐 없이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그럼 아모레 화장품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었을 정도로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었던 한예숙이 결혼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스파르타 교육, 불교적 근육주의적 가치관과 신념, 완벽제일주의 성격 이런 요인들이 상호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한예숙이 남자를 멀리하고 혼자서 미혼으로 살아오게 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불교인으로서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금욕주의적인 신념을 갖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엄격한 성격이 한예숙으로 하여금 주변에 접근하는 남자들을 멀리하게 만들고 이러한 습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아오게 된 것이 아닐까 사료된답니다. 실제로 한예숙은 방송에 출연해서 만약 자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비꾸니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답니다. 이 말이야말로 한예숙이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아오게 된 그녀의 성품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라고 봅니다. 그녀의 종교적 가치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 현대 정주영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일화입니다. 현재는 삼성이 당연히 현대를 앞서고 있지만 박정희 집권 시절 현대가 1등 삼성은 만년. 박정희 대통령의 대선 히든카드 경부고속도로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마지막 선거 유세장. 박정희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깜짝 공약을 발표합니다. 바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약속한 것인데요. 1964년 서독 방문 당시 아우토반에 매료된 박정희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뒤 곧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고속도로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던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공약을 내세웠던 내막을 살펴봅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 건설이 확정되자 바로 경부고속도로 청와대 기획팀을 꾸려 기초 준비를 시작한 박정희 대통령인데요. 더 낮은 예산안을 마련을 위해 각 부처별로 경쟁을 붙이는데요.
이때 유일한 민간 기업으로 참여한 현대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뭉친 박정희 대통령과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 두 사람의 만남으로 본격적인 속도전이 시작되는데요. 유례없는 대규모 토목사업,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을 촘촘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싸우면서 건설하자. 1968년 1월 21일 무장한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을 위해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남북 갈등이 극에 치달은 때 박정희 대통령은 예정대로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을 단행합니다. 싸우면서 건설하자.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서둘렀던 박정희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피와 땀이 깃든 한반도의 대동맥, 경부고속도. 70년대 청순미인 배우 한예숙.